유럽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구매 대행은 최초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럽 배대지를 고르는 기준 뭐 이런 거 딱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로 소비자분들의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정말로 이 회사가 회사인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투토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 오랜만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유럽 쪽 관련된 비즈니스예요. 유럽은 정말로 오랜만에 이야기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이 유럽 구매 대행 시장이 달라졌는지 또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요, 아사히 TV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아사히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사히 TV를 운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아사히 사장이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사히 TV라 그러면 방송국에서 나오신 분 같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아사히 TV라고 이름이 지어지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유럽 구매 대행 안에서 불리는 이름이 이제 아사히 사장이라고 제가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사히 사장이라는 그 닉네임에 걸맞는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아사히 TV가 되었습니다. 이 아사히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아사히는 제가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롯데 아사히주류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영업으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 그때가 가장 열심히 살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정을 사업에도 한번 녹여보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닉네임이 아사히 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제 사업할 때도 이어가자라는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자,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3년차 유럽 구매 대행 업자면서요. 주식회사 정군 전략사업부 이사로 있습니다. 전략사업부 이사. 이게 법인인가요? 네, 주식회사 정군은 법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저희 전략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회사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배송대행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명품 도소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공유 오피스, 그리고 저희가 교육 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신규 사업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자, 온라인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주셨지만, 네. 그때 이야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왜 사업을 전향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처음에 저도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처음엔 이제 호텔에서 컨시어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확실히 호텔은 너무나 저랑 잘 맞는 직업이기도 했었는데 금전적인 게 좀 걸리더라고요.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맞습니다. 실제로는 또 서비스직이고 또, 네. 예, 그쵸.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랑 더 맞는 직업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주류 영업을 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을 주류 영업하고 시스템 영업을 조금 하다가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하루 24시간을 회사에 다 바치는데 솔직히 만족감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기획하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업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중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나하고 맞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온라인 사업을 선택해 주셨는데 왜 온라인을 또 선택을 해 주신 걸까요? 일단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사업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오프라인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오프라인은 지역적인 국한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영종도에 거주를 했었는데 영종도에서 제주도까지도 제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제한이 없는 온라인 사업이 나랑 더 맞겠다.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온라인 사업이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주식회사 정군에서 일을 하시겠지만 또 본인 또 사업체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유럽 구매 대행은 지금 현재 고객 결제 금액과 그리고 순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에 유럽 구매 대행으로 제가 투자하는 시간은 한 4시간 정도밖에 좀 안 되긴 합니다. 근데 기존에 제가 본업으로 시작했을 때 세팅되어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지금 월 평균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순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자금이나 여러 가지 판관비를 다 제외하면은 월에 한 600에서 1000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포함해서요? 맞습니다. 오, 괜찮다. 5천에서 하루 4시간 투자하고 네. 괜찮네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처음에는 분명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처음 했을 때 그 유의미한 매출, 첫 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고객 결제 금액?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 첫 달에 매출은 50만 원이었습니다. 50? 네. 점점 성장하시는데 50, 뭐 조금씩 늘어나신 맞습니다. 건데요. 그렇죠. 그래도 직장인 월급 수준, 뭐 한 300이라고 할게요. 그 정도의 수익금을 그래도 가져갈 수 있었던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을까요? 저는 한 달 반 정도? 어떻게 오. 보면 총 따지면 2달 정도 걸렸습니다. 오, 뭐 시도해볼 만한데요, 그러면? 네. 그러면 첫 달 매출 50만 원이었고 아까 시작했을 때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자금이 좀 덜 들어가는 온라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얼마 정도 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시중에 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자본금은 없었지만 그 마이너스 통장 안에 있는 그때가 2천만 원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했을 때 제가 한 번도 해외 직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뭐 판매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18시간 정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와, 그렇게 한 2, 3개월 투자하니까 네.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는구나. 맞습니다. 확실히 뭐든지 처음에는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건 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요. 보통 중국 하시는 분들은 크무비라고 해서 크고 무겁고 비싼 거 많이 팝니다. 알리테무에서 팔지 않는 거 위주로 팝니다. 노브랜드를 팝니다. 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도대체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잘 나갈까요?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은 카테고리에 국한되지 않고 진짜 국내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다 찾아보고 다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지금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게 좀 소비성 있는 카테고리가 많았었어요.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받아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품들, 맞습니다. 생산재가 아니고. 맞습니다. 일단 브랜드 있는 소비성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생활용품들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유럽 브랜드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쓰레기통 같은 경우도 유럽 브랜드에서 파는 거는 2, 30만 원씩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격 경쟁이 붙어버리니까 저는 판매가 안 되니까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쓰레기 봉투를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딴 거 뭐 예를 들어서 봉구가 있으면은 본품은 경쟁이 심하니까 이제 본품 대신에 부속품들, 그런 소비성 있는 것들 한 번 쓰고 쓴 사람이 만족하면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처음에 타겟으로 판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경쟁이 심하니까 좀 약간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맞습니다. 진행을 하신 거네요.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WMF로 돈 버는 방법. 맞습니다. WMF도 독일 주방용품 쪽이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팔리나요, 확실히? 저는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WNF라고 하면은 저도 처음에 시행착오했던 게 눈에 보이는 게 후라이팬하고 냄비다 보니까 그걸 한 800개를 올렸었어요. 근데 한 번도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라고 하니까 그 카테고리는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쵸. 저보다 훨씬 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충성 고객층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유명한 브랜드에 조금은 덜 알려진 카테고리를 접목시키니까 그런 게 또 판매가 많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나이키는 신발과 의류가 되게 유명한데 갑자기 생뚱맞게 뭐 나이키에서 판매되는 뭐 등산용품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런 느낌.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은 직접 내가 물건을 보고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카테고리를 다루다 보니까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도 다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모르고 판매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팔면 안 되는 제품을 모르고 판매가 됐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세요? 저는 우선적으로는 제가 지금 판매하는 것들도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하고서는 소싱을 하고 등록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우선은 등록을 합니다.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스마트스토어가 됐든 각각 오픈마켓들에서 이거 판매하면 안 돼요 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경험을 좀 쌓아가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니패스 담당자나 식약청 담당자, 보건소 담당자, 이분들이랑 좀 친해졌어요.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에 그런 정보 좀 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또 정리된 거를 또 메일로 보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좀 대처를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하면 안 되는 게 팔려도 제가 지금 당장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셨을 때 그럼 제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런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진짜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고객 결제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상품 수는 몇 개 정도 올렸나요? 지금 제가 사업자가 이제 5개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올린 개수를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어바웃으로 한 17,000개 17,000개? 정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17,000개면은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닌데 17,000개 중에서 이제 팔리는 품목은 한 20-30%라고 볼 수 있나요? 10% 내외인가요? 저는 20-30%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매달 판매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따져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17,000개에서 20-30%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타점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사히님의 상품 소싱 방법이 좀 궁금해요. 저는 소싱도 단계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도 초보자 입장에서 시작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한 제품들도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유럽 구매 대행 안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품을 딱 보게 되면은 브랜드가 보이고 카테고리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 좀 만들었을 때 이건 좀 유명한 브랜드다. 이건 조금 덜 유명한 브랜드다. 아직 이 브랜드는 유행하기 전 브랜드다라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A급 브랜드, B급 브랜드, C급 브랜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각 활용 방법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런 활용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진짜 제품을 많이 봐야 된다. 근데 제품을 보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이 아니라 정말로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한 정보들을 뭐 카페나 블로그 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많이 정보를 습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배송대행지도 활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송대행지도 결국엔 우리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배송대행지 후기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찾아보려고 하고 우리 국내 뭐 네이버만 활용하더라도 네이버 자체가 국내 포털 사이트 1위다 보니까 진짜로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성향들을 계속적으로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싱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상품을 눈으로 보지 않고 말 그대로 주문을 하고 그리고 고객이 받는 그런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유럽 구매 대행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대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는데 유럽 배대지를 고르는 기준 뭐 이런 거 딱 있으면은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배대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오픈하기 전에 첫 번째로 소비자분들의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정말로 이 회사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인가,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했던 거였고, 두 번째는 CS 문제예요. 커뮤니케이션. 즉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품을 내가 직접 보지 못하니까 제품이 배송대행지에서 오고 잘못된 상품이 왔을 때 소비자인 저랑 배송대행 측이랑 CS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비용이죠. 비용. 유럽은 특히 중국 구매대행에 대비해서 비싸니까요.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들. 그 다음에 유럽의 장점은 이제 면세구매 대행이 있잖아요. 그 부가세 환급에 대한 기준이나 이제 어떻게 조금 처리가 되는가. 부가세 환급도 선정산이 있고 후정산이 있잖아요. 그럼 후정산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결제는 했는데 3개월 뒤에 그걸 다시 받으시니까 이게 내가 사업적으로 운영 자금이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거를 저희 쪽에서는 선정산으로 시스템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서비스. 왜냐면 또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서류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가 서비스가 안 되는 곳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대한 좀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위치는 어디에 있는 나라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유럽 안에서는 독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보단 독일? 네, 맞습니다. 이제 어차피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스페인에서 사도 독일로 보내도 되고, 그렇죠? 영국은 좀 다르죠, 근데. 맞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네, 유럽 EU가 연합에서- 아니니까. 그렇죠, EU가 네. 아니니까요. 영국은 또 영국 배대지를 이용해야 되고 그 외의 나라는 유럽 그대로 하나로 써도 된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사람들은 상품 소싱은 아까 아사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소싱 처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네네. 유럽도 사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대부분 뭐 아마존 UK도 있고 네. 뭐 아마존 D도 있고 네. 많은데 그거 외에 네. 초보자들이 그래도 이 사이트만큼은 그래도 반드시 소싱처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소싱처를 찾을 때도 아마존 안에서도 꼭 아마존에서 배송하거나 판매하는 거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정보를 파악해서 구글에 항상 검색을 해봐요. 개인 사이트가 있는지. 그 훨씬 가격이 아마존보다 저렴하죠. 쌉니다. 아마존 수수료 포함해서 팔 텐데 거기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네요. 일단 가장 메인은 아마존. 네. 근데 이제 내가 이거 생각보다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구매가 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판매자 배송도 하고 있네.
그래서 들어가서 좀 셀러 정보를 보니까 개인 사이트가 있네. 네. 들어가서 보니까 아마존보다 훨씬 싸네. 그럼 이제 여기서 구매해야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도 한 5개만 좀 알려주세요. 아마존 있고 일단은 저는 최저가 비교 사이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디로라는 최저가 비교 사이트도 있고요. 아이디로. 그리고 적립 사이트도 좀 있잖아요. 적립 사이트 있죠. 여러분 그런 게 있으니까 꼭 한번 알아보시고 왜냐면 이런 기본 세팅들이 딱 준비가 돼야지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5천 정도의 고객결제 금액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가장 잘 판매가 되는 국내 플랫폼 순서대로 좀 얘기해 주시면. 솔직히 연차마다 매번 다르긴 했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스마트스토어가 가장 잘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쿠팡, 그리고 세 번째는 11번가, 네 번째는 인터파크. 저는 옥션과 지마켓은 잘 나가진 않습니다. 한 1년 차 때는 많이 나가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스스,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순인데 요즘 11번가의 순 이용 고객이 엄청 늘었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1번가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경 써서 좀 올려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플랫폼마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쿠팡은 어떤 카테고리가 좀 잘 나가세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파는 그 소비 용품, 즉 생활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요. 스스는요? 브랜드죠. 네, 그렇죠. 네. 브랜드 있는 것들이 많이 좀 나가고. 약간 힙한 브랜드들. 맞습니다. 그렇죠. 11번가는요? 11번가 같은 경우 화장품 종류가 화장품 굉장히 종류? 많이 나갑니다. 인터파크는요? 인터파크도 화장품이 잘 나갑니다. 자, 이렇게 유럽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행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법에 주의할 점은 굉장히 많긴 한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구매 대행은 최초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수동 소싱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품을 찾는 연습이 필요한데 당연히 그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갑자기 매출이 확 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루에 6시간만 써서 큰 매출을 내야지, 그거는 좀 유럽 시장에서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두 달 해보니까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끈기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가장 조금 주의하셔야 되지 않나. 그 유럽 해외 구매 대행을 계속 하고 계시겠지만 또 잘 안 나오던 시절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매출이 올라가다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맞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가 이제 막 열심히 했는데 첫 주문이 딱 들어오고 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한 번 팔린 건데 그때부터 뭐 성공한 것처럼 막 열심히 친구들한테도 나 이제 성공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뒤로 첫 주문 후에 일주일 동안 주문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많이 힘들겠다. 네. 그래서 그때 조금 멘탈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지? 뭐가 그쵸. 잘못됐을까? 맞아요.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그래서 그때 하다가 한 4시간을 걸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 진짜 내가 이게 맞나? 다시 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 내가 무슨 꿈을 꾸겠다고 이걸 시작했을까? 막 하다가 4시간을 걷다가 돌아오는 4시간 동안은 생각을 전환을 했어요. 그때 제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온 게 타이밍이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고. 그리고 네 생각이 이제 말이 되고 그 말이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이 네 세상을 만든다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 간략하게 한번 정립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내가 어차피 여기서 매출이 안 나오고 순수익이 없어도 굶어 죽진 않아. 뭐 라면 먹고 그러면 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 그리고 3개월 동안은 내가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만개라는 상품을 한번 목표를 잡고서는 보고 등록을 해보자. 제품 하나당 10,000원이 남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동안 만개라는 제품으로 한 개씩만 팔려도 1억이다. 이렇게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바로 다시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아무 생각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싱하는 시간보다 주문 처리하는 시간이 좀 높아졌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매출을 확인하니까 조금씩 많이 오른 게 좀 확인이 됐었어요. 이야, 또 다들 그런 또 스토리가 있네요. 다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만 있으면 돼요. 뭐 비자나 마스터 정도만 돼도 되는데 유럽 구매 대행은 왜 반드시 페이팔을 꼭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왜죠? 일단은 제 경험도 녹아져 있는데요. 제가 페이팔을 안 하고 신용카드로 했다가 카드가 도난당한 적이 한 3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해킹 당해갖고 맞습니다. 두루루루. 맞습니다. 네, 저도 몇 번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건 식품이었어요. 식품이었는데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게 국내 소비자한테 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처리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중간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나서는 뭐 자기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답변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경험 삼아서 페이팔로 진행을 했을 때는 페이팔은 그 상황들을 다 어떻게든 조율을 해서 그
부채랑 그 결제가 취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페이팔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든 페이팔을 활용해서 해외 결제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를 직접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해놓고 결제를 하다 보면은 그 사이트가 털리게 되면은 신용카드가 해킹을 당해요. 그러면 진짜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그 사용 문자가 막 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보상 청구를 하려고 이제 카드사에 전화를 하면은 그게 수일이 걸리거나 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해킹당한 거에 대한 그런 피해가 고스란히 카드주에게 오게 되는데, 페이팔이라는 걸 끼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이제 페이팔에서 나 대신은 싸워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간에 해외 구매 대행은 내가 내 상품을 보지 않고 검품 검수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왜 언제 와요, 뭐 이런 이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유럽 구매 대행은 평균 배송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이제 한 14일 정도,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럼 거의 한 3주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CS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어떤 CS가 제일 많아요? 가장 많은 CS는 이제 배송 기간 언제 와요? 언제 와요가 네. 제일 많긴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객단가가 좀 높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품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으면 사실 돌려보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 이런 것들 CS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배송 기간 같은 경우는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독일 현지에서 이제 저희가 협약돼 있는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을 때도 독일 자체가 배송이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님께서 주문 주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독일 안에서 원활하게 좀 공급이 안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배송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이 제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배송 대행지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배송 절차에 들어갔을 때 고객에게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신 건 알고 있으나 저희가 출고가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인천 세관에서 통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국내 택배사에 연락을 해서 최대한 좀 빠르게 처리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소비자를 조금 안정시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좋은 분들이 CS에 능하는 것 같긴 해요. 고객은 뭘 원하는지 알지만 내가 그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결론은 반품 아니면은 내 상품 계속 홀딩하는 것밖에 없는데, 반품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입으니까 고객에게 결국에는 좋게 잘 이야기하면서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면은 그래도 고객이 납득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CS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지금, 18시간 일할 때 그때 뭐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요즘에? 지금은 이제 유럽 구매 대행만 4시간을 하는 거지 일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요? 왜냐면 주식회사 정문이라는 4명의 구매 대행 셀러가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법인 회사를 운영 중에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수장인 이제 정 사장님이 잘 이끌어주고 있고, 각 이사진들은 각각 잘하는 파트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9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하루에 이제 순서 리스트를 항상 정리를 해요. 하루에 각각 다른 사업들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엉키면 안 돼서 정리를 하고 막 사업을 막 진행하다 보면은 벌써 막 9시가 돼버리거든요. 밤 9시요? 예. 시간이 정말로 쉴 새 없이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9시부터는 이제 제 사업인 구매대행 사업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이건 다른 사업이다 하면서 집중을 해서 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사히 TV도 잘 돼야 되니까요. 그쵸? 앞으로 뭐 계획이나 목표가 따로 있으세요? 우선은 가장 빠른 목표는요, 아사히 TV에서 호주 구매 대행 관련돼 있는 것들을 한번 최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으로 뭐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크진 않지만 부수입으로 한 10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우선은 지금 주식회사 정군에서 많은 사업체를 늘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안정화시켜서 이제 다음 내년에 더 다른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로 좀 가고 있고요. 제 인생의 최종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많은 사업을 경험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한 15년 뒤에는 조금 멘티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 사장님이라는 스승 같은 사람을 만나서 지금 또 회사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조금 모티브가 되거나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팀에서 아사히님에게 처음에 출연 제안을 드렸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투트럭 대표님을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영상도 많이 봤었거든요. 저는 제가 원래 출연 요청을 드리려고 한 타이밍에 또 주셔가지고
솔직히 좀 속으로 소리를 질렀죠. 정 사장님도 저희 채널에 좀 나오셨었잖아요. 네, 나오고 나서 또 좋은 지식들도 많이 전달해주고 그랬는데 오늘 아사히님께서도 저희 채널에 나와서 좀 많은 정보를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촬영이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된 질문들을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촬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아사히 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